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주가 굉장히 의미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피 굉장히 무거운 국가적으로 큰 슬픔을 잠기는 이 기간에 청춘들을 미래 동양인을 하늘에 보내고 다 우리의 기성세대의 큰 잘못이라고 93년 전에 강주 학생 독립후의 선배들이 그다음에 영혼들이 우리를 질타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강주가 93년 강주 학생 독립운동 의거 날이자 여러분 올해는 강주 YWCA가 창립한 100주년 행사 날입니다. 오늘 문산관광호텔에서 지금 한참 YWCA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여러분 아시피 프랑스 국민들은 어떤 날을 가장 기억에 남냐면요, 바스티유 데이라고 하고 7월 14일 혁명기념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어떤 날이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라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떤 사람은 강복절, 어떤 사람은 강주 학생 독립운동, 어떤 사람은 5.18 그렇겠지만 딱 하나 바스티유 데이 가치로 5.18이 그렇게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영원불면하게 살아있는 메모리 데이가 됐으면 기념하면서 오늘 마지막 섹션의 사회를 보는 장우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올해가 박관현 열사 4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1982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0월달에 옥중 투쟁하시다가 가신 박관현 열사를 비밀리에 강주 학동에 있는 대학병의 사회학과 최윤주 동문과 저하고 박관현 열사의 누님 당숙 그 당시에 신부님 와가지고 5인이 입간하는 장본인이 이렇게 대학 교수가 돼서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는 일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 못지않게 박관현자 40주기 기념 학술대회 이 대회가 굉장히 유난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술대회를 주관하시는 홍인학 관장님이야 여러 5.18 기록관 또 강시청 관계자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섹션이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업적을 돌고 잘 밝혀지지 않고 잘 또 나타나지 않는 5.18 민주화는 제1동포들의 어떤 예술 작품의 세계, 그다음에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지식인 연대할 때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앞에 섹션들은 이미 널리 공유화되는 공통 주제였다면 이 마지막 섹션은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의미심장한 섹션으로 사회를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김인덕 교수님의 5.18 민주화 운동과 제1동포의 문제인식 3인의 일잡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5.18 직후 한일 기독교 지식인 연대 활동과 대학생 민주화 등 전파를 주제로 인력은 제한인 학회장의 발표와 손봉규 교수와 김영철 오월지기 대표의 토론을 갖게 입다문달 박관현에서 시종은 살아있는 몸을 의지로 바꾼 남자가 죽었다. 육체로 얻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요구를 살았기 때문이다. 죽음 말고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죽음을 죽음답게 하는 산 증거의 전부였다. 제압은 평온을 의미하지 않는다. 악랄한 폭력은 기억까지 깨부수지는 못한다. 광주는 요구이고 거절이고 희생이다라고 하는 관현을 기억하면서 5.18 항쟁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시종 선생님 한번 오셨는데요, 순천에 광주 들려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불러주시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이분 말고 광주를 정말 사랑하는 역사학자가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박종명 선생님이라고 광주 분이셨어요. 그분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의 은사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고찬유라고 하는, 저는 세 사람 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찬유는 동포 2세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또 일어나시고 딱 밥값 내고 밥 먹고 나가시는 그런 상당히 굉장히 아주 찬찬하신 분이십니다. 선생은 70, 80년대의 한국 정치사를 희곡으로 그리고 연출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월 24, 29일에 걸쳐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광명이여 소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이야기로부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고요. 그것은 민주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요것만 읽을게요. 네. 이거는 본인 이야기예요. 저기 고찬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민중의 외침이란 이 지하신문을 발행하여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문이나 잡지들 속에서 우리 신문에서 입수된 정보가 적지 않게 실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의 역사에서 근본 사살 사건은 민주화 투쟁에서 중요한 갈림길로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18 시절로 잘못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5월 27일 이렇게 세 작품이 5.18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5월 27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전형적인 삼분법적 구도로 바닥에 누드 여인이 김석출이 주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지 형상의 얼굴은 진압군에 의해 죽어간 영혼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27일의 상징성을 서사적으로 표현해서 진압을 넘어서 학살의 상황을 원형적으로 그려보자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광주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연대가 이들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지었을 거라고 스루아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의 경우는 1919년 3월 1일 이후로 20년대 이후에 오사카 스루아시는 계기투쟁으로 기념일 투쟁을 3.1운동이 주요한 계기가 되었고 3월 1일이요. 그 다음에 뭐 5월 1일 메이데이, 그 다음에 뭐 국치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네에서 기억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됐었고요. 해방되고 나서는 특히 이제 분단되는 현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민당과 총련에서 어느 한 골목에서 양쪽에서 뭐 3.1절과 8.15를 기억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치로서의 모습들이 이 공간에서 분단의 현실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기념하기가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아마 자연스러운 이념적 연대가 5.18을 통해서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집 220쪽과 221쪽에 제가 좀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 5월 8일자에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이제 5월 18일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 최석호 재미한인 의원, 캘리포니아 주 의원의 주도를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기념일을 제정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부나 간호사로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5.18 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식을 또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자료를 보면 한 40여 개 도시에서 이런 5.18 민주항쟁 기념식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념재단이나 기록관에서 이런 재외 동포 사이에서의 5.18을 어떻게 추모하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세계화 관점에서 좀 적극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제 토론은 토론이지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아까 이제 스루아시 지역에 계시는 세 분의
예술가들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교수님께서 좀 더 이제 5.18 민중항쟁과 제1동포의 사이에서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실 때 이 세 분 이외에 다른 추가로 이런 자료들을 좀 발굴하고 하는, 물론 이제 기록관이나 기념재단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그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다, 좀 새롭게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항상 제1동포, 저도 제1동포 관련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게 결국 특히 제1동포는 그래도 나왔지만 한반도의 남북 간의 관계가 그대로 투영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통일 문제라든가 또 동북아시아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민감하게 또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역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5.18 정신을 얘기할 때 민주, 인권, 평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항상 각 지역 사이에서 5월에서 통일로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5.18 민중항쟁이 제1동포 사이에서의 그런 정신들이 어떻게 좀 발현된다고 한다면 이런 통일 문제라든가 동북아의 평화 공동체 문제에 있어서 제1동포 사회가 좀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그렇게 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18 기념재단이나 기록관에서 730만 제1동포의 사회를 5.18의 세계화라는 이 어떤 과제들을 좀 실현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1동포 사회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뭐 아이디어나 정책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도쿄에 있는 그 저기 아리랑 문고 안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제가 좀 오래돼 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고류들하고 그다음에 저의 선배격에 해당되어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70대가 몇 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즈노상 같은 경우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DB를 계속 만드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외부 DB와 내부 DB가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문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 대학교 자료, 국내에도 좀 있어요. 몇 군데. 저희 학교가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자료부터 이렇게 좀 소급해서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왜 그러냐면 한민통이나 한청이나 이런 자료들이 그 연결선상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 거이긴 해도 8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그 광주 관련된 자료들은 끊임없이 스터디가 되고 그 교육용으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팜플렛 리프렛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저는 730만 제1동포 전반을 얘기하기는 좀 역량이 부족하고요. 근데 트라우마와 제노사이드 경험자로서 자이니치는 동포 사회에서 현존하고 있고, 확실히 이 사람들은 인권과 평화의 문제와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특히 그 반핵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최승구 선생 같은 경우는 아예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제연대 실현의 현실 가능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설명을 뭐 짧게지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6 사태 이후 12.12 사태, 그리고 정승화의 그런 체포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를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고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보면은 5.18 비상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5.18 비상조치에서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제가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완전한 군사 통제를 시행을 한다. 5.17 비상조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 기능을 정지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갖다가 금지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대중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인사와 전두환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가와 학생들을 체포하고 투옥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 대학에 휴교령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5.17 조치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휴교령에 따라서 학생들과의 충돌이 촉발점이 되었다. 트리거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5.17을 통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든지 1980년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1980년 9월 1일 날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독재 체제로 향하는 그런 길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연대 활동이 한일 기독교 연대 활동이 있었고 그 연대 활동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럼 5.18 진상을 일본에 전달하고 그 5.18 진상들이 이제 일본의 그런 아까 우리 김인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총련이라든지 한민통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의 그런 연대 활동이 상당히 그런 뭐 제가 번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거기 보면은 뭐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보면 수백 명이에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뭐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한 게 저는 한일 기독교 지식인 연대이지 않는가 그거를 갖다가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학생 운동의 그런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 한국의 그런 위기, 그 민주주의 운동 과정에서 이런 개입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휴교령에 의해서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1960년도 4.19라든가 1979년도 부마 항쟁이라든가 80년도 5.18이라든가 87년도 6월 항쟁이라든가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이런 학생들이 좀 중심에 서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문이 많이 있지만 5.18과 관련된 한일 기독교와 관련된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명헌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표 2에서 보면 5.18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이 논문이 있는데 독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듭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유형에서 당시 수습위원 중에서 그냥 수습위원을 나열만 했는데 명노근 교수나 윤영규 선생이나 이영생이나 김천배 그다음에 혹시 잘 아시는 조아라 등 전부 다 기독교와 관련된 부시인데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나 그 이후에까지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수습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5.18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규명에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광주에 사는 정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해외에도 하셨고 해서 아까 730만 뭐 재외동포 연결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느꼈던 건데요. 해외 살 때 한 1년 정도 외국에 살았었는데 좀 넘게 거기에 외국인하고 교민 그 최근에 또 인권도시 포럼에 외국인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왔고요. 이제 만나고 이제 망월동 가고 여기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5월에 대해서.
그리고 교민들도 뭐 직접 경험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캐나다에 계신 교민이 거기에 폴리스 경찰한테 5월 이거 그 우리 안병화 체험관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영문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제노사이드 이게 학살도 있고 일본 뭐 하는데 홀로코스트 워싱턴에 있는 거 보시면 디지털 아카이브죠, 디지털 박물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지역에 그 많은 큰 지역을 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전 세계 언어가 다 번역이 거의 다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주제별, 공간별, 사건별, 인물별, 시간별 탁 때리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배울까 이것도 돼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해서. 아까 저기 뭐 40여 개국 우리 교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5.18 기록관에서 아카이빙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하고 있는 게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는데 이 그 홀로코스트 같이 웹사이트, SNS하고 연동도 되게 잘 됩니다. 그냥 딱 보면은 트위터, 페이스북하고 연결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방송국 다큐멘터리 정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유명 유튜버가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번역 문제도 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왜 그러냐면 미얀마 애들이요. 미얀마 사람들이 5.18을 보려는데 미얀마 언어가 없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조금 더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세계화라는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뭐 아직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역사 왜곡도 방지를 시켰고 그 홍보도 대단히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역적으로 광주에만 다 찾아오러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 지금 네트워크 상에서는 아마 벤치마킹 하시면 홀로코스트 그 웹사이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그 잘 돼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활용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 뭐 제일교포라든가 다른 분들 다른 지역에 사는 교민의 활동도 다 연결해 놨으면 상당히 그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간은 없어지더라도 그 디지털 살아있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좀 필요하지 봅니다. 그래서 문원정부 계셔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